10년차 간호조무사의 47%가 아직도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급여는 오를 생각을 안 하고 간호조무사끼리 태움 문화로 1개월을 버티기 힘들어요. 언제까지 병원 시트 갈아야 하나 현타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생각하고 계시거나 실제 간호조무사 경력을 쌓아도 결국 신입간호사 믿지라는 생각에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겠다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간호조무사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은 경력을 쌓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장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빨래나 설거지, 베드 세팅, 잔 심부름까지 병원 안의 슈퍼맨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간호조무사는 대부분 현장의 잡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습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실습생 중 72.5%가 무급으로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잡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중도 포기하는 실습생도 많은데요. 실습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정식 취업을 하게 되면 실습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내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거의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죠. 환자 안내부터 기본적인 치료 보조, 의료기기 소독, 진료실 정리까지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급여는 어느 병원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00만 원 내외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약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보통 중소병원에서는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간호조무사 직업의 또 다른 현실은 바로 높은 이직률입니다. 업무 강도와 태움 및 열악한 환경, 낮은 급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간호조무사는 연차가 쌓여도 급여 인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연차가 쌓인 간호조무사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의료 보조 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를 의미하며 간호조무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간호사에게 제공되는 휴게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명찰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도 있어 업무를 하면서도 서열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고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로 인기 있으며 40대 이상의 주부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정 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경력을 살려 간호대에 진학하거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경력을 확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학원을 고를 때 고려할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집과 가까운 학원을 선택하세요.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학원이 좋아요. 적어도 3군데 정도 학원 상담을 받아보고 자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학원 시설을 확인하세요. 일부 학원은 시설이 열악해서 공부 환경이 좋지 않는 곳도 있어요. 학원에 자습할 공간이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셋째, 상담 실장보다는 담당 강사님과 상담하세요. 학원에 방문하면 제일 처음 상담 실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 실장님 말만 믿고 등록했다가 본 수업의 질이 낮아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맡으실 강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면서 나와 맞는지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넷째, 국비 지원 여부를 고려하세요. 간호조무사 학원 비용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 나라에서 300만 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단 국비 지원으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 본인 부담은 적어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1년 동안은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 개인 상황에 맞게 결정해보세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업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인 취업과 직업의 장점이 있지만 업무 강도와 급여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호사로서 더 넓은 전문성을 갖고 싶다면 학점은행제와 대졸자 전형을 활용해 간호대 진학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간호조무사로 계속 일할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길 바랄게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점 알려주는 누나였습니다.